네,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예, 지방 출장도 다녀오고요. 또 제안서 쓰고 하느라고 좀 바쁜 관계로 좀 며칠간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드디어 디펜던시와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속하고 저번에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 이제 상속위, 상위와 이제 하위 개념의 관계를 가질 때 얘기였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게 이제 상위, 하위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클래스 간의 이제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보실 게 이제 의존과 연관의 큰 차이점은 표기법으로 보자면 이제 점선이고, 이제 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명확히 사실 하자면 이렇게 다이렉트라는 게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한 방향 연관 관계가 이제 많고요. 양방향 관계는 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관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좀 이론적으로 보면 두 개의 이제 관계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관계는 모두 한 클래스가 다른 그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클래스들이 이제 있을 때 A, E, 이렇게 있을 때 위와 아래에 이제 같은 점은 이 A가 이 C에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도 마찬가지로 이 D에 있는 어떤 기능을 사용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차이점이겠죠. 이제 차이점 바로 관계의 유지 기간에 있다. 즉 연관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즉 여기서 말씀하신 아래쪽 이건 long, 오랜 기간 뭐 지속이 된다네요. 그 다음에 의존 관계는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된다. short,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아래 보면 결론적으로 이게 유지된다, 오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아래 것 같은 경우는 이 객체가 전역 변수에 보감돼서 클래스 생명 주기까지 유지된다. 즉 이 D란 놈은요, 이 B에 전역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뒤에 제가 이제 전역 변수가 뭔지 또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얘가 가지는 어떤 변수로서의 하나의 전역 변수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B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D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서로 간에 사용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라진다라는 의미, 즉 지역 변수의 객체가 분해서 메소드는 사라진다. 즉 여기서 B가 D를 사용하고 이제 A가 C를 사용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직접 이 D를 전역 변수로 생성해서 가지고 사용하는 반면에 이 위에 거 같은 디펜던시 같은 경우는 이 C를 직접 전역 변수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받는다거나 혹은 메소드 안에서 이 C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갖기 때문에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 나서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C는 둘과의 관계는. 이 메소드라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 호출할 때 메모리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고요. 다 실행이 되면 다시 메모리에서 내려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펜던시와 어소시에이션은 아까처럼 이제 그 공통점과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로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래서 소스로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거 다 하긴 뭐 하니까요. 연관을 먼저 해볼까요? 의존을 먼저 해볼까요? 보시면 연관 관계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거 강한 관계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드는 이미 좀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코딩 치는데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연관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만드는 클래스가 펄슨하고 폰하고 샌드 메시지 메인이라는
소스가 3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폰은 뭐냐면 이 폰이라는 클래스는 단순하죠. 이 파라미터로 스트링으로 누구에게 보내는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 보내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 메시지를 그냥 출력해주는 이런 메소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죠. 즉, 실제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이제 그 메소드 하나만 갖고 있는 클래스고요. 이 펄스는 당연히 이 폰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폰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아까 보신 이 메소드, 샌드 메시지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뭔가 사용을 하겠죠. 아까 이 관계라는 뭔가 사용을 한다는 관계였잖아요. 어디가 어디 다른 쪽의 기능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메인은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2개의 객체를 뭐 생성하고 관계를 맺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이걸 제가 UML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연관이기 때문에 이제 어소시에이션부터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person과 폰과 send 메시지 하는데 얘는 디폴트로 얘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서 그려주네요. 자, 이제 이 3개의 관계는 결국 이제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쪽에 있는 이 폰이라는 거를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3층, 2층, 제가 2층에는 이제 멤버 변수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변수로서 이 폰을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역 변수로. 자기의 변수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메모리에서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같이 이 폰이라는 어떤 변수도 같이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 클래스가 사라지기 전에는 이 폰이라는 멤버 변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그 정의를 해놓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 관계를 되게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방향은 제가 이게 잘 확인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샌드 메시지라는 게 보시면 이 객체들 폰이라든가 펄슨이라는 객체들을 생성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즉 메소드 안에서 이 객체들을 생성해요. 이렇게 밖에 이렇게 클래스 밖에서 이런 식으로 그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메소드 안에서 객체들 생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메소드가 수행이 되고 나서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특성들을 아까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도 보면 얘는 이쪽에 그죠? 객체들을 물론 기능을 쓰긴 하지만 약한 관계들, 디펜던시라는 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이 디펜던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연관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그려지면 완벽히 그렸다고 보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주의 있게 보실 게 다이어그램 보실 때 이게 지금 이렇게 그죠? 실선으로 뭔가 그려져 있다.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려졌으면 이쪽에 있는 클래스가 이쪽에 있는 무엇인가의 기능을 쓴다는 거죠. 쓰기 위해서 이제 객체를 얘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멤버 변수 형태로 이쪽 객체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면 이거는 직선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리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거져 있는데 이쪽 왼쪽에 이쪽 폰 객체가 멤버 변수로 선언이 안 돼 있다든가, 예, 그러면 뭔가 이건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을 때는 당연히 이게 그죠? 예, 멤버 변수 없을 때는 이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그려져 있어요. 올바르게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림이 중요한 게 의도잖아요. 이걸 진짜 이렇게 멤버 변수로 갖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점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감리 쪽에서는, 예, 이걸 직선으로 바꿔 멤버 변수 선언하고 직선으로 바꾸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닐 경우에 또 반대로 그죠? 예, 이거 멤버 변수를 뭐 삭제하고 점점점으로 표현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제 정확하게 이 표시를 했는지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게 이제 그거를 진짜 멤버가 쓰냐 안 쓰냐 뭐 이런 것까지는 또 힘들지만 하여튼 이 표기법에 대해서는, 예,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실선이어야 되는데 뭐 점선을 했다든가 점선인데 이쪽에 그죠? 아니 실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없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해서 개선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소스를 보시면 이제 이 샌드 메시지에서 제가 한번 우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아래에 뭔가 이렇게 play with me, my friend라고 이제 뭐가 나오죠. 메시지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연관은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펄슨에 가보면 폰을 얘가 이제 생성해서 어떻게 갖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프라이빗 형태 폰이라는 객체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죠. 이거 두 개는 메소드고요, 여러분들. 네, 이 두 개는 이제 메소드잖아요. 네, 요거 두 개는 메소드고 얘는 어떤 멤버 변수인데 이렇게 폰이라는 건 얘는 멤버 변수 자기 자체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펄슨 클래스가 그 메모리에서 내려오기 전까지는 이 폰이라는 객체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강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있고 얘가 이제 펄슨이라는 게 생성될 때 외부로부터 생성된 이 폰을 받아서 자기 폰에 뭐 이제 할당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디스폰이라는 거는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디스폰.send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객체가 가진 메소드까지도 계속 어디서나, 예, 쓸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디펜던시나 이런 거 어소시에이션 할 때 사실 참 저도 힘든 게 이렇게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하시게끔 하는 것도 사실 좀 더 힘들고요. 이거를 이제 소스로 물론 해도 자바를 아시는 분들은 뭐 이해가 좀 더 되시겠지만 이 자바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 소스를 또 보여드리면서 해도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네, 그 자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네, 공부 좀 하시면서 연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일단, 예, 의존형 연관에 대해서 했고요. 연관의 핵심은 아까처럼, 예, 뭐 다른 기능을 쓰는데 그 객체를 자기의 멤버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영속성을 유지한다. 예,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 이제 그 다이어그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워졌네요. 예, 다이어그램 그 이렇게 연관 같은 경우는 실선으로 저희가 표현하면서 이렇게 클래스에, 예, 멤버로 보여져야지만, 예, 이게 실선으로 그린 게 이제 맞다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 디펜던시 쪽, 예, 의존 쪽을 하면서 이제 그땐 또 소스가 어떻게 바뀌고 또 이 UML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시면 아마 좀 더 이제 비교해서 더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